지영아, 이번에도 김 세트 잘 받았다. 이번엔 명란김이네. 네, 어머님 요즘엔 명란김이 맛있대서요. 그래, 그런데 너희 친정엔 안마의자 보냈더라? 그걸 어떻게 해? 태랑이 카우 스토리 봤다. 사랑하는 엄마 생신 건강하세요. 그 문구까지. 어머님, 저희 엄마는 허리 수술하셔서 그래서 우리 집엔 매년 김이니? 저희 엄만 애기 봐주시고 살림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결혼할 때 집 사주고 가전 다 해줬던 나는 뭔데? 그땐 감사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네 말은 난 고마움 받을 자격 없단 거니?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됐어. 그 말이면 충분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 사는 70살 박옥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무슨 명절이 와도 그냥 하루 지나가는 느낌뿐입니다. 전화 한 통 와도 감사하고 문자 한 줄 와도 괜히 마음이 설레는 나이가 돼버렸네요. 며느리 지영이는 늘 예의는 바른 아입니다. 명절 때마다 김 선물 세트를 보내고 톡으로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한 줄 남기는 성실함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정도라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는 소리도 들으니까요. 아들 태랑이는 그저 눈치만 봅니다. 엄마, 지영이 요즘 힘들어. 이해해줘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집 마련에 보탠 돈이며 가전제품부터 혼수까지 거의 다 마련해줬습니다. 사돈댁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저희 쪽에서 결혼 준비를 다 떠안은 셈이었죠. 그땐 우리 애들이 편하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그때 해줬던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서운하단 말도 기대한 것도 아닌데 가끔은 그냥 내가 불청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실이가 말했습니다. 옥자야, 너희 태랑이 카우 스토리 봤냐? 너희 며느리가 친정에 안마의자 보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동안 보내온 김 선물 세트.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날부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혼 초부터 지영이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리감 있는 사람이었죠. 명절에도 우리 집엔 잘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와도 얼굴만 비추고 금세 일어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태랑이는 늘 멋쩍게 웃으며 말하곤 했죠. 엄마, 지영이 병원 당직 있어서 그래요. 처가에도 똑같이 못 내려가요. 저는 섭섭해도 바쁘면 좋은 거지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영이는 명절 당일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날이나 다음날 택배 하나와 함께 문자 한 줄,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김 세트 보내드렸어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늘 상자 뚜껑을 열어보며 고맙다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랑이한테 물어보니 조리원 끝나고 처가로 바로 갔어요. 아이의 얼굴도 울음소리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저 몸이 힘들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나도록 시댁에 오지 않자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데 언제쯤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어머님, 요즘 애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갈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돌잔치도 친정 근처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치른 뒤였습니다. 태랑이 SNS에 올라온 단체 사진을 보고서야 저는 큰 날이 아이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텐 요즘 돌잔치 안 하는 추세라며 저들도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꽃다발을 들고 미소 짓는 지영이, 손주를 안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 그 옆에 저희 가족은 없었습니다. 초대조차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애들 인생 내가 끼지 말자. 그렇게 말입니다.
어버이날에도 김 세트, 설에도 김 세트. 지영이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손주 하이미는 점점 저를 모르는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김순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옥자야. 너희 태랑이 카오스토리 봤냐? 아니, 걔 SNS는 잘 안 봐. 내 아들이 태랑이 친구잖아. 걔가 태랑이 카오스토리 보다가 보여줬는데 니네 며느리가 친정에 안마의자 보냈더라. 안마의자? 엄마 사랑해요 생신 축하 선물이라고 글 써놨던데 아주 휘황찬란하게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세트는 매해 빠짐없이 보내던 그 선물이었습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죠. 그런데 친정엔 안마의자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일 텐데 그걸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태랑이 아들은 그런 걸 대체 왜 올리는 걸까요? 엄마가 친구 통해서 그걸 알게 될 줄은 몰랐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이리 허망하지? 내가 왜 이리 우습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죠. 며칠을 망설이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요즘은 좀 어때? 하이미는 잘 크고, 네, 어머님,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SNS에 올린 거 봤다. 내 친정에 안마의자 보냈더라. 아, 태랑 씨 친구, 어머니랑 카오스토리 친구 되어 있다고 하더니 카오스토리 보셨나 보네요. 그래. 근데 지영아,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니? 우리 집엔 매번 김 세트 보내면서 친정엔 그런 고가 선물을 그건 엄마가 허리 수술하신 적 있어서요. 평소에도 아파하셔서.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꼭 안마의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지영이의 말투가 살짝 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평소에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고 아기 봐주시는 것도 우리 엄마예요. 어머님은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뭐라고? 우리 엄마 허리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사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냥 효도한 거예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결혼할 때 신혼집 계약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마련해 준 게 저인데. 그래, 내 입장에선 내가 별로 한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섭섭하시면 다음엔 어머님 것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냥 다음엔 챙겨드릴게요. 라니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된다는 건지 고작 김 세트 몇 개 받으며 참고 살아온 내가 지금은 참을 이유도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뒤틀렸습니다. 지영이의 그 말투. 섭섭하면 다음에 챙겨드릴게요라니. 그게 지금까지 쌓인 서운함에 대한 답일까요? 며칠 뒤 태랑이가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하이미는 처가에 맡기고 왔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손주 얼굴 못 본 게 아쉬웠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무슨 일 있었어? 네가 물어야 할 질문이 그거니? 내 와이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겠지. 태랑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엄마가 결혼할 때 너희 신혼집 마련해줬지. 가전제품이랑 혼수도 다 기억 안 나니? 알아. 엄마가 많이 해주신 거. 근데 그 와중에 내 아내는 나한테 뭘 해줬냐고 묻더라. 내가 뭘 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지영이도 감정이 격해서 그런 말 한 거야. 아니, 난 그 애가 원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 자기 엄마는 애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든 다 해줬으니까 그게 효도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며느리 하나만의 잘못일까? 아들인 내가 내 편 하나 못 들어주는 게 더 서운했어요. 엄마 하임이 돌 전엔 지영이도 힘들었어. 첫아이니까 밤잠 못 자고 키우느라. 그러면 나도 도와줬어야 했잖아. 하임이 이유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싶었고
첫 생일엔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 근데 며느리는 내 손길 하나 필요 없었겠지. 손주 돌잔치까지 핸드폰으로 확인한 내 마음은 어떻겠니? 그 순간 태랑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무심했어. 그게 다야? 엄마, 재산 얘기 꺼내시려는 거면 그건 좀 재산 얘기.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그래?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랑이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하임이 돌잔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 틈에 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순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옥자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그냥 좀 지쳤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 태랑이 이번 설에 또 친정 먼저 간다더라. 그래, 그렇겠지. 네가 너무 물러서 그런 거야. 자식도 며느리도 다 엄마를 당연하게 여겨.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해봐. 이건 아니다. 말이라도 해. 순실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늘 참고 넘어갔습니다. 애들 편하게 살아야지. 요즘 며느리는 저런가 보다 하며 내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임이도 이제 제법 커가는데 이대로라면 나는 그 아이 기억 속에도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안 되는 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날을 앞두고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으면 명절 일주일 전쯤 지영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식사 시간이나 메뉴를 정했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 당일 아침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10시쯤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2025 설 선물 세트 프리미엄 김. 상자 위에 붙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프리미엄이래. 그전엔 뭐였는데. 그날 저녁 순실이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문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에 계세요? 지영이었습니다. 태랑이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하임이는 제 품에 안기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니? 명절에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해서요. 지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사과 몇 개, 배 몇 개, 정성은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하임이는 많이 컸네. 말도 잘하지? 할머니 나 레고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하임이 목소리에 그나마 굳은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잘 컸네. 아기 보는 거 힘들진 않니? 지영이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회사 복직도 했고 엄마도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그래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친정만 찾았던 거니?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항상 거리를 두셔서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거리를 뒀다고? 네가 내 손을 뿌리친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한 제 눈에 지영이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태랑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날 말 실수한 것도 사과했잖아. 그래, 사과받았다고 생각하고 넘길게. 대신 한 가지는 말해두자. 저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태랑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그동안 내가 아끼던 그 땅이랑 예금, 보험까지 다 정리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중에 이걸 보게 될지, 지금처럼 무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내 마음은 남기고 싶었어. 엄마,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다만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래도 다 같이 식사 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임이가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할머니, 맨날 오고 싶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김밥도 같이 만들자.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어른들은 어지럽히고 망가뜨리지만 아이들은 어김없이 정직하게 다가오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관계 속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걸. 며느리 지영이가 명절 이후로 간간히 하임이를 데리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예전보다 조금 살가워진 것 같기도 했고, 하임이도 할머니 집 가자 하며 웃는 얼굴을 보여줘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실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옥자야. 나 지금 열받아 죽겠어. 왜? 무슨 일인데? 너네 며느리 말야. 태랑이한테 징징거린 거 내가 또 들어버렸지 뭐야. 지영이가. 왜? 뭐 어버이날에 시댁은 김 세트 줬는데도 불만이라느니 더 받을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숨겨둔 재산 상속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툴툴댔다더라고. 그걸 어디서 들었대? 네 아들 태랑이가 우리 아들한테 술 먹고 하소연했대. 지영이가 요즘 자기한테 너네 엄마는 남겨줄 거 있으면서 왜 숨겼대? 라고 맨날 짜증낸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시 잘해보는 척하던 것도 결국은 유산 때문이었던 걸까요? 며칠 후 지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임이는 마당에서 고양이 밥을 주며 놀고 있었고 지영이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조금씩 반성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드린 말 경솔했던 거 알아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다. 그런데 혹시 태랑이랑 상의하신 그 유원장 정말로 효력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보는군요. 왜 그게 궁금하니? 아뇨. 그냥 아이가 크고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돈 안 주면 안 볼 거예요로 들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진짜로 하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온 거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 돌리려고 연극한 거였는지 지금은 내 말 한마디로 판단이 돼버린다. 지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맞다면 더는 보지 말자. 그날 저녁 태랑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내 아내는 지금 내 돈 때문에 우는 거야. 내가 아니고. 그게 무슨. 하임이는 보고 싶다.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지영이는 이제 그만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임이가 보고 싶어서 마음을 풀었던 건데 결국 그 아이조차도 누군가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태랑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입은 말라붙은 듯했고 얼굴은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요. 무슨 이유로 힘들어하는 건데? 그날 엄마가 말한 유원장 얘기 지영이가 너무 충격받았대요. 충격. 그게 충격이라면 내가 받은 상처는 뭐였겠니? 몇 년간 아무 말 없이 김 세트만 받고 돌잔치 초대도 못 받고 그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었을까? 그건 미안해. 나도 지영이도 이젠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다.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태랑이는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로 그 유원장에 우릴 다 빼셨다고요? 응. 왜요? 이유는 내 와이프가 알려줬잖아. 뭘 해줬냐고. 하임이한텐 잘해주시잖아요. 그 아이는 죄 없어요. 그래, 죄는 없지.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만든 가정에서 자라. 그 의미를 이제는 알아야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하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 한켠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죽이고 살아서 지금에서야 정리하는 거야.
그럼 정말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단호한 한마디에 태랑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지영이랑 다시는 안 보이게 할게요. 하임이도 안 데리고 올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더는 속지 않을 뿐이야.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이 문을 나서고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하임이 손을 꼭 붙잡고 말이죠. 저기요, 시어머니 되시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지영이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유산에서 다 제외하겠다고까지 하셨다면서요. 그게 어른이 하실 일입니까?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따님께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지영이도 감정이 격해서 말이 좀 샜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고 집안에서 왕따처럼 모는 게 지금 시대의 말이나 되는 얘긴가요? 사돈께선 지영이가 저한테 그간 해온 행동, 말씀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애는요, 워낙 내성적이고 표현이 서툴러요. 그걸 시어머니가 감싸주셔야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더러 감싸달라고 하시나요? 제가 얼마나 참고 넘어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말을 안 하고 참기만 하셨냐고요. 참고 쌓아놓고 이제 와서 유산 문제로 터뜨리시는 게 됐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네요. 이 대화 여기서 끝내죠. 사돈이 발끈했습니다. 됐네요. 지영이도 앞으로 시댁이고 뭐고 발도 안 붙일 거예요. 우리 하임이도요.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그래 주세요. 저도 더는 누굴 가족이라 여기지 않으려 하니까요. 사돈이 돌아간 뒤 하임이가 문 앞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못 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죠. 응, 하임아. 다음에 내가 진짜 보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렴.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미련 두지 않고 다만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키자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사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 유언장을 무효로 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세가 오른 땅은 처분했고 예금 계좌도 분산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태랑이도 지영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 즈음 김순실이 집에 와서는 말했습니다. 옥자야, 너 정말 정리 다 한 거야? 응, 이젠 마음만은 후련해. 잘했어. 그런 집구석엔 아무것도 남기지 마. 사람이 당하고만 살다 죽을 순 없지. 순실이는 내 친구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진심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래. 살아생전에 다 정리하고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서도 자식 손 안 빌리게 준비할 거야.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며칠 뒤 뜻밖에도 태랑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꽤 상해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지영이, 하임이 데리고 집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뭐, 아무래도 엄마 유언장 건 이후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결국은 날 탓하고 떠난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겪어봐. 내가 지금껏 감당했던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책임. 태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지? 그래, 이제 와서 뭐든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가장 큰 오만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태랑이는 종종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다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 했죠. 그걸 지켜보며 저는 단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그들이 잃은 뒤에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를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걸.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는 제대로 된 한마디 못했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제야 느껴.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챙길게. 명절이든 생일이든 그냥 아무 날 아니어도 잘할게요. 유산 같은 건 안 남겨주셔도 돼. 그동안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엄마 옆에서 내가 아들 노릇 제대로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뭉친 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말로만이 아니길 바란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랑이는 지영이와 합의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하임이 양육권은 태랑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태랑이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임이를 키웠습니다. 가끔은 하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꽃이 핀 마당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 뭐야? 그건 수국이야. 너 태어났을 때 마당에 처음 심은 꽃이란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순실이와는 주말마다 시골 장터에 다녀오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산책도 하면서 일상을 즐겼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시어머니로, 손주 할머니로만 존재했던 제 삶이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죠. 상처는 깊었지만 복수는 끝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매일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 화단에 물을 줍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가고 있죠. 예전 같으면 명절 전날이면 혼자 집 안을 치우고 김 세트 상자 하나 바라보며 서운했을 저녁들이 이젠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임이가 뛰어와 안깁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 작은 얼굴을 마주 보면 마음속까지 환해집니다. 태랑이도 자주 전화합니다. 엄마, 반찬 좀 싸줄까? 그 한마디에 문득 울컥할 때도 있죠. 지영이와는 다시 볼 일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에서 서로가 필요한 만큼만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자유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내 감정도, 내 선택도, 내 인생도 이제는 온전히 제 몫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나처럼 웃으며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